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아침 나갔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 아침잠을 깨워드리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좀 틀려졌죠? 예, 좀 새로워졌죠? 예, 이제 저희도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완전히 아날로그잖아요. 제가 완전 아날로그인데 이제 좀 이걸 디지털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전자칠판. 예, 저도 이제 좀 이 전자칠판을 쓰기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뿅 하고 이제 전자칠판이 나와요. 예, 이제 전자칠판을 쓰려고 저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반장 많이 발전했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자칠판하냐고 겸사겸사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꿨어요. 오픈 스튜디오로 이렇게 밖에도 보일 수 있게 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연말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았죠?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남고. 그래요. 시장도 지금 오르다가 다시 또 지금 내려가고 있고 뒤숭숭하고 뭐 종목들도 빨리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든지 의심하고 걱정되고 합니다. 뭐 저도 항상 뭐 이런 시장을 거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 종목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느냐. 항상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거 다 알면 신이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깨지든 먹든 주식을 하는 게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류에 타서 하는 주식, 글쎄요. 뭐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장르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그러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확신. 그 확신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깨지더라도 분명히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류에 어쩌다 한번 타서 잠깐 먹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꼭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확신으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매수를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 반장이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그리고 좀 좋은 게 있어요, 그래도.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을 하나만 보십시오. 뭐 저희 방송 안 봐도 좋으니까 하나만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장님 말씀대로 방송을 하나만 정해서 보니까 훨씬 더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네요. 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점점 나오시는데 전 굉장히 좋아요. 꼭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방송을 하나를 정해서 그 방송을 꼭 보세요. 그래야지 뭐 이 방송 저 방송 막 왔다 갔다 하면요. 머릿속에 결국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아니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이광재요. 이광재님이요? 네. 예. 광재님 연세가? 45이요. 주식 경력은? 5년. 광재님 저하고 전에 통화 한번 하셨나요? 통화한 적 없는데. 처음이에요? 방송만 봤습니다. 네. 그래요? 광재님. 네. 경기도 이천? 네네. 맞죠? 이천 하면 이천은 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쌀, 온천, 도자기 뭐 다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뉴스에서 제가 봤던 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천쌀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는 이천쌀이라고 팔면 다 이천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천의 특산품으로 이렇게 임금님표로 해가지고 나가는 이천쌀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사용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 작업이라 그러죠. 이 쌀 깎는 거 맞죠? 네네. 그 도정 작업을 예를 들어서 딴 쪽에서 쌀이 생산이 돼도 이천에 있는 도정소에 와가지고 그 도정 작업을 하면 이천 쌀로 해서 나가는 거래요. 예. 그렇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불법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불법화된 예,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서 그때 한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천 하면 이천 워낙 물 좋고 하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다 키운 줄 알잖아요, 쌀을.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뭐 워낙에 이천이 물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 그래서 쌀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야? 쌀 축제요. 아 쌀 축제. 예, 예. 아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쌀 축제. 저 몰랐네. 좋은 거 가르쳐 주셨네. 아 요맘때 예, 있나 예. 보죠? 이제 예, 예. 수학. 아주 좋습니다. 아 그거. 그래요. 한번 내년이나 후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 제가 워낙 오십시오. 흰 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흰 쌀밥. 워낙 흰 쌀밥이 무슨 뭐 현미 이런 거보다 안 좋다 그러는데 전 이상하게 흰 쌀밥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우리 광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 4종목 갖고 있거든요. 아, 네 종목이요? 예. 예. 불러보세요. 포스코 ICT 포스코 ICT 매수가 얼마요? 5,300원에 20%요.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네. 26,000원에 10%. 예. 위메이드 네. 45,000원에 10%. 얼마요? 45,000원에 35,000원에 10%요? 45,000원. 45,000원. 예. 예, 예. 그다음 대하 TI 예. 1,600원에 10%. 예. 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식하신 경력이 5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일단은 어느 한 종목에 속된 말로 몰빵 투자를 하시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보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하고 거래소도 섞으셨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애로사항인 종목들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인 게 포스코 ICT하고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나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알겠어요. 예, 했는데 포스코 ICT 네. 보니까 성장성하고 안정성을 이렇게 섞어서 가시는 분 같아요. 포트를 짤 때. 맞나요? 예, 예. 좀 미래 보고 하는데 포스코 ICT를 좀 장기적으로 본 건데 떨어지네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포스코 ICT를 왜 장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일단 먼저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에너지 전략 쪽에서 그 건물 같은 거 뭐 이렇게 시스템들이 최신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뭐 기술도 갖고 있고 그런 첨단 쪽으로 많이 이제 기술적인 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그래요? 미래를 보고서. 포스코 ICT면은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몇 번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포스코 ICT 하면은 이름이 앞에 포스코가 붙었죠? 네, 예. 포스코 ICT니까 포스코가 앞에 붙었으니까 어디에 자회사겠어요? 포스코죠. 포스코의 자회사겠죠? 네네. 그래요.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포스데이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포스데이터. 그 포스데이터가 포스코 ICT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인수되면서. 그래서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포스코에서 모든 뭐 IT나 이런 쪽 관련된 걸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뭐니 해도 이 회사 말 그대로 포스코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데이터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네가 뭐 IT 쪽 관련된 것들 자기네 뭐 회사가 워낙 크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해야 되니까 이 회사가 필요하니까 이 회사를 자회사로 확실하게 해버렸겠죠. 아닌가요? 그죠? 아, 맞습니다. 외부에다가 무슨 니네 포스코 ICT 니네 외부에다 매출을 많이 올려라가 주였겠어요? 포스코 자체적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주였겠어요. 아무래도 포스코 내부에서 필요한 게 주 아니었겠어요? 그죠? 네.
네, 제가 좀 예, 전에도 예. 말씀드렸듯이. 네, 그럼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이 종목을 이해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관리니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 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보자. 더 큰 그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우, 전자칠판 1호를 쓰시는 분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림이 우리 이런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더 큰 거하고 작은 것 중에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작은 그림도 그림은 맞아요. 큰 그림도 큰 게 맞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개 중에 말 그대로 큰 그림, 작은 그림이니까. 큰 그림이 더 크겠죠. 맞나요? 네, 큰 그림. 예. 그러면 작은 그림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주식에선 큰 그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90점짜리라고 칠게요. 90점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요 큰 그림이 한 10점짜리야. 네,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갈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큰 그림이 90점이야. 작은 그림이 10점이야.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은 갈까요, 못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왜 포스코의 자회사여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포스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게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맞아. 좋은데 이 포스코 ICT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포스코예요. 포스코. 이 포스코가 잘 돼야지 결국 잘 되는 구조예요. 아, 네. 그러면 한번 잠시만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보죠.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포스코 ICT의 월봉이에요. 월봉 아시죠? 월봉. 네. 그럼 포스코 ICT가 제일 이게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어요? 여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제일 좋은 주가가 여기가 제일 좋은 거 맞나요?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밑으로 쭉 내려봐요. 여기 보면 몇 년이에요? 2007년도? 네. 예, 하반기죠? 거의 말.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네네. 혹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보려면은 저도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포스코의 주가들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의 주가도 이럴까? 한번 보죠. 포스코도 한번 전체 한번 보세요. 제일 주가가 좋을 때가 여기 맞나요? 네. 이게 월봉이에요? 한번 여기로 쭉 내려와 봐요. 어때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거예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아까 월봉을 보니까 포스코 ICT와 포스코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때가 같아버렸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포스코라는 이 큰 그림에 대한 지배를 포스코 ICT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어떤 식으로 네. 접근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도 포스코가 좋아져야지 좋아져요. 아, 근데 포스코가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아직. 요번에도 뭐 포스코 뭐 했는데 뭐 40 몇 명인가 뭐 사법 처리 몇 개월 동안 8개월인가요? 10개월 동안 뭐 했는데 요번에 발표 났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뭐 전 그 회장은 뭐 불구속이었나요? 집행유예인데 저건 제가 지금 한 듯 뭐 그런 식으로 나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포스코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포스코가 올라가려면 어때요? 포스코가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아요? 이 포스코가 올라가기에는. 저는 먼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도 강의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봐요. 일본이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발전했던 분야를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그
분야를 발전했나요? 공업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에서 맞나요? 네. 일본에서 하던 산업이 우리한테 왔었죠? 네. 우리나라 그죠? 예, 우리나라한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던 산업들 중에 우리가 경쟁력 있었던 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슬슬 되십니까? 네. 일본이 전에 강점이 있던 게 결국은 일본이 강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로 왔어.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켰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경쟁력을 잃는 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일본이 경쟁력 잃는 산업들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듯이 그게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철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강 뭐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중국한테 철강은 경쟁력을 계속 따라먹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 요즘 우리 그러죠. 우리 일본한테 우리 철강, 야 우리 일본한테 철강 우리 앞선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거의 다. 네. 고급 철 몇 개 빼고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일본이 우리한테 철강을 뺏겼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철강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벌써 전 세계 10대 제철사 중에 중국이 4개인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몇 개? 1개 들어가 있어요. 포스코. 이미 중국한테 뺏긴 건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미 철강 중국한테 기운 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급철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랬거든요. 신일번제철이랑 이런 애들이 고급철로 들어갔잖아요. 승부를 하러. 우리도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본같이 완전히 전 됐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과도기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포스코가 이 월봉이 이런 모습을 보였듯이 이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ICT 월봉도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갖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5,300원에 20%인데요. 요거 그냥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그냥 이거는 손절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성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6,000원에 10%예요. 그래서 비중 얼마 안 되는데 네. 추가 매집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집은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약간 더 한번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LG 디스플레이는 OLED인데 지금 삼성이 이제 OLED 싸움에 슬슬 응해주고 있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더 있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더 있다가 이런 전체적인 뉴스 흐름을 보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삼성이 OLED를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었죠. 아시죠? 네. 모르세요? 잘 모르겠네요. 아, OLED를 워낙 맨 처음에 LG하고 같이 하다가 삼성이 포기해버리고 UHD로 가버렸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LG는요, 오로지 OLED 하나만 팠어요. 오로지 OLED 하나. 그래서 이 시장을 만들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 계속 시비를 톡톡 건 거야. 야, OLED로 나와. OLED로 나와. 야, 같이 한번 싸우자. OLED로 나와. 근데 삼성이 응하질 않았어요. 한 1년 반? 1년 반 이상. 아, 우리는 그거 별로야. 우리 그냥 UHD, SUHD로 갈래. 그래서 삼성에서 제일 좋은 TV들 보면은 다 뭐라고 붙어 있는지 보세요. 오늘 뭐 하다못해 한번 백화점이나 어디 가보세요. 거의 다 SUHD라고 돼 있습니다. SUHD. 좋은 것들이 대부분. 그거 삼성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이제 삼성이 요즘 기사 한번 잘 보세요. OLED 투자에 이제 슬슬 다시 나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삼성 SDI인가가 LCD 그 공정을 어디 공정을 중국한테 넘겼죠? 그 기사 떴죠. 한번 보세요.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OLED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관련된 싸움들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LG 스플레이가 그때부터 슬슬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이거 뭐 갑자기 급등하는 거 아니니까 그 어떤 시장의 어떤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메이드 이건 빨리 하는데 10% 45,000, 4,500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45,000원. 예,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폭락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엔 그냥 한 4만 한 2, 3천 천원에서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손절 끊어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아티아인데요.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격이 한 1,600원 10%인데 이것도 뭐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그냥 봐가지고 뭐 제가 왜 산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굳이 끌고 가진 마시고요. 그냥 약간만 수익 나면은 예 이거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건 잘 풀리셨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쓰니까 좀 편하죠? 여러분들 보시기도. 예, 그동안 칠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막 공부시켜드리고 이러는 게 좀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거 이제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 창원을 갑니다. 좀 멀리 가요. 창원에서 창원 컨벤션 센터 602호에서 오늘 2시 반입니다. 2시 반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말씀드렸지만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들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제 생각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은평구 구산동이거든요. 은평구에 사시는 성함이 이종옥이에요. 이종. 옥자. 이종복님. 연세가? 70이에요. 이거 주식 경력은? 글쎄, 정년퇴직하고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경력이 그래도 좀 오래 되셨네. 그래요. 그냥 우리 대충 했어요. 그래요? 우리 종목님 저희 방송은 보신 지 좀 되셨어요? 네. 그래요. 요즘 이렇게 공부 쪽 이렇게 많이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그 상세하게 아까도 그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그 내용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예, 아주 그 이해가 빨리 가요. 그래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종목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원익 IPC. 원익 IPS요? 예. 매수가 얼마요? 11,100원에 30%요. 예. 그 다음에 OCI 네. 86,000원에 10%요. 예. 현대건설 네. 39,000원에 20%요. 네. 이렇게 세 개요? 네네. 다른 것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 좀 저거 하잖아요. 너무 많으면 저희가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럼 한 종목만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럼 저 영원무역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영원무역. 영업무역이요? 이거 예. 그냥 짧게 차트로 네네. 매수가? 네네. 5만 원에 20%요. 예, 이거 그냥 차트로만 짧게 할게요. 네네. 예, 좋습니다. 그래요. 원익 IPS 비중이 제일 높네요. 네네. 근데 원익 IPS 비중을 제일 높이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제가 그 사는 날 조금 대충 그 그래프를 봐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튿날로 그 안 좋은 소식이 떴어요. 바로 이튿날.
어떤 그래 소식이요? 바로 주식 그 분할 정한다는 건가 그렇게 떴어요. 자세히 모르지만 예. 예. 그래서 거의 뒷날도 한 20% 빠지더라가 8,100원까지. 그러니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원익 IPS. 네. 전 솔직히 말해서 참 제가 방송하면서 그때 이해 안 됐던 제가 참 이해 안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였어요. 네. 전 그때 이제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전 네. 솔직히 말해서 원익 IPS 주가가 네. 이 올 초에도 왜 올라가야지라는 거에 대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저 원익 IPS는 글쎄 전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원익 IPS에 대한 부분이 이게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주라는 건 아시죠? 네, 반도체하고 알고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네. 그 가스 캐비넷인가 그거를 주로 만들어요. 알고 계세요? 네. 예, 가스 네네. 캐비넷이에요. 반도체하고 이쪽에.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갔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쪽이 과연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건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는 차원으로 할게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저는 분명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틀리더라도 분명히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건 아시죠? 네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방송에서 계속 오래 얘기했지만 저는 반도체는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가 저는 끝이라고 봐요. 예, 저는 올해가 끝이라고 봐요. 네. 항상 이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큰 반도체는 올해가 끝이에요.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이 주기가 지금 우리가 주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생활에서 주기가 빨라지네 이런 말 많이들 하죠. 네네. 마찬가지예요. 보통 반도체는요, 제가 하이닉스 가지고 무조건 갑니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이닉스 올해부터 저 안 상담 안 받은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 하이닉스는 보통 3만 원이 저지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담 안 받는 건 모르셨구나. 저희 방송 보신 지는 오래 안 되셨구나. 네, 그래요. 오래 안 됐어요. 예, 그래요. 제가 하이닉스 상담 안 받아요. 근데 제가 2만 원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만 몇천 원대 2만 원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이닉스 왜 안 됩니까라고 미친놈같이 항상 제 눈에 4만 원이 보여요. 전 미쳤나 봐요. 그리고 말했던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제가 그때는 그럴 수가 있었냐면 반도체라는 게 보통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반도체라는 게요. 큰 한 회사가 파산을 하고 나면은 큰 회사가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하나 파산을 하고 나면 반도체 업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하이닉스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하나가 그때 무너졌죠. 그러면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차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차트는 그거를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오르는지 저는 모르죠. 기다려 봐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닉스. 그래서 4, 5만 원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쟤네 미쳤나 봐요. 4만 원이 보여요라고 했던 게 여러분 그때는 안 믿으셨지만 결국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까지 갔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지선 3만 원 지지선 전 이런 말 솔직히 여러분들 귀 안 그걸 아무 짝에도 못 써요. 지지선 그게 뭔데? 누가 그 선 지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저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그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지지선 깨면은 무슨 큰일 나요? 전쟁 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반도체 여러분들 지금 똑똑히 지금 반도체 하실 조금 아는데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보통 그러고 나서 5년이 가요. 업황이. 그런데 제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요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스피드하게 되고 있다. 옛날에는 뭐 10년 만에 바뀔 게 이제는 뭐 4, 5년 만에 바뀌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5년 주기로 주가가 보통 올라가면 거의 한 4년 동안 올라가고 1년 정도부터 내려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 회사가 망하고 4년 정도는 어느 정도 주가가 뽑았는데 그게 아니겠구나. 보통 2년 정도. 전 그래서 절반치로 본 거예요. 네. 절반치로 보면은 올해가 반도체는 끝장입니다. 올해가 피크예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볼 거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네. 상담을 안 받은 거였어요. 올해부터는 예. 제가. 왜? 네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만약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은 저는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가 결국 올해까지는 주가가 흐름의 피크가 때릴 거다. 그럼 반도체 장비도 네. 보면은 올해 어느 정도 피크를 때릴 거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저는 요 반도체 장비가 그런데 피크를 어느 정도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죠. 차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어느 정도 피크를 때렸다고 보는데 이게 올해 다시 한번 가네. 빠지길래 이게 안 되나 보다. 역시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했는데 다시 한번 올랐어요. 왜? 하이닉스가 그때 살면서 한 번에 불꽃을 저는 태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때리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등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장비 자체도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요. 뭐냐면 반도체 장비라도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는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 큰 회사들은 올해가 주가가 피크다라고 보고 반도체 장비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되는 놈과 안 되는 놈으로 전 갈릴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에 갑자기 꼬꾸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기계를 갖다 쓰고 이러는 것들은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중에 되는 놈들은 내년 주가가 제가 봤을 때 거의 내년에 피크를 때릴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리고 안 되는 놈은 반도체 장비에서 안 되는 놈은 반도체 큰 회사들 같이 반도체 큰 회사들 같이 주가가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런데 다시 갈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쪽으로는 그다지 좋을 게 없어요. 예. 안 좋은 쪽에 속할 거예요, 주가가. 전 그렇게 네네. 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또 뭐를 합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죠. 네. 얘 정말 핵심은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얘는 이게 내년에 되지 않으면 주가 전 제대로 반등 못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삼성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상담 때 이랬죠. 삼성이 OLED 쪽에 투자를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투자를? 글쎄. 오늘 제가 첫 번째 전화에서 얘기했는데 투자를 안 했어요. 한 1년 반 동안. 삼성이. 네. 그래서 삼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여러 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보면 SUHD라고 돼 있어요. 삼성 TV들은. 예, LG 예. TV들은 OLED라고 돼 있는데 삼성 TV는 한번 오늘 백화점 가서 보세요. 비싼 것들 거의 다 SUHD라고 돼 있습니다. OLED라고 안 돼 있고. 네네. 삼성이 OLED 싸움을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왜? 이게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OLED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삼성이 이제 슬슬 OLED 쪽에도 투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시작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회사가 이 삼성이 주 고객이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네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면 얘네가 이거에 투자를 삼성이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더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네.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익 IPS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인적 분할 이것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하고 했는데 저는 원익 IPS 11,000원 매수까지만 글쎄요. 저는 투자적으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원익 IPS에 대한 가치를 높게는 평가를 안 할 거예요. 이해가 네. 되셨어요? 예.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하면은 그냥 현금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리고 네. OCI인데요. OCI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OCI 같은 경우에는 86,01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매도해 주세요. 매도. 예, 그건 네네.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폴리실리콘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태양광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네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20% 39,000원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다시 내려가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시면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네. 있습니다. 요 근래. 예, 기관들은 팔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을 외국인들은 가장 찍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20% 5만 원인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저는 이거 반등 시에는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왜냐면 어차피 겨울철 뉴스페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으니까 매도를 반등을 했을 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라고요. 예, 네. 청구들 많은 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관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관장의 주식 민원 처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빨리 다음 전화 하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부여산 이재근입니다. 어디요? 부여의 이재근입니다. 부여의 이재근님. 예. 예, 재근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시나요? 동서 34,800원에 60%요. 38,000. 3만 얼마요? 33,000? 34,800원. 34,400원에 60%요? 800원이요? 34,800원에 60%? 예. 예, 예, 영업무역 예. 48,400원에 40%. 아주 두 개를 깔끔하게 끝내셨어요, 두 개로. 네. 호호호호호호호.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동서는 그래도 저기인데 영업무역이 이게 그냥 엊그제 좀 보전까지 초아치가 3%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냥 그 외국 애들이 너무 많이 뺐잖아요. 10만 주를 되게 뺐잖아요. 네. 아, 그래요? 무식한 사람들이지. 제가 좀 전에 영업무역 한번 했지만 제가 예, 어차피 지금- 짧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길게 한번 제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무역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좀 많다라고 봐요.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예. 무슨 뭘 해 저기를 확인을 할 게 있나요?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우리 한번 영업무역이라는 회사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우리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뭐 하는 회사예요? 뭘로 하는 옷 회사? 만드는 회사죠. 예, 뭐 만들어요? 옷이요. 옷 중에 뭐? 남성복? 여성복? 아니요. 스포츠 저 같은 옷 만들잖아요. 아웃도어 만들죠? 예, 아웃도어 맞아요. 예. 지금 아웃도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성장 산업일까요? 아니면 성숙 산업일까요? 이게 먼저는 얘기할 때는 저기 했는데 지금 이게 성장은 갔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무슨 산업이겠어요? 성승지요 뭐. 네? 이제 성장은 아니고 성숙도 지금 성숙했어요. 성숙 산업이겠죠? 예.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어떤 산업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지 아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얘기할 때 어떤 산업들의 주식을 해라 이런 말 해요.
뭐 요번에 오른 것은 지역이나 무슨 뭐 저기들이 많이 올랐죠? 성장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래요. 성숙 산업에다 투자를 하라 그래요. 아무래도 성장에다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성장 산업, 성장기가 주가는 제일 빠릅니다. 성숙기에는 주가, 이제 주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이래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좀 전에 스스로 뭐라 그러셨어요? 영업무역은 성장, 와우또가 성장이라 그랬어요? 성숙이라 그러셨어요? 성숙이죠. 성장은 이제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답 나왔네요. 그래도 하여튼 이거 뭐 저기서 내 요번에 엊그제 네.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죠? 예. 주가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죠? 근데 왜냐면 실적 발표하고서 그날은 올랐고 예. 어제 그러면 그냥 그 예. 외국 애들이 한 10만 주를 내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요. 이 회사에 바로 이거예요. 이 회사는 아웃도어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뭐 자전거 회사 뭐 올해인가요? 작년에 인수한 그 스카신가는 자전거 회사 있었죠? 예. 그 회사 뭐 비용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거 저는 그 뭐 그럴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막 그렇게 더 휘청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결국 뭐냐면요. 이 영업무역은 이걸로 컸어요. OEM으로 컸어요. 예. 영업무역은 뭐니 해도 아무리 자기네가 뭐라고 해도 OEM이 이 회사의 키포인트예요. 이 회사의 키포인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OEM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키포인트인데 뭐 스카시고 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잘 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첫 번째 큰 그림 작은 그림이 있을 때 큰 그림이 잘 되면 이 회사는 잘 되는 회사라 그랬죠. 작은 그림이 잘 되면 아니라 큰 그림이 잘 돼야지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랬죠. 이 회사의 큰 그림은 OEM이라는 거예요. 이 OEM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외국인들이 바로 매도한 게 이거예요. 지금 OEM이 OEM이 성장으로 확실하게 키포인트를 찾기 전까지 영업무역은 아마 외국인들한테 절대 좋은 투자처로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글쎄요, 뭐 제 생각이 뭐 틀리다 그러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뭐 여기서 뭐 저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업무역은 OEM으로 큰 회사고요. OEM이 키포인트고 이 OEM 키포인트가 해결이 돼야지 영업무역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 실적 발표했을 때도 그 내용을 잘 보면 OEM 쪽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스카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일회성이나 뭐 이회성 비용이면 끝나는 거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주가가 빠지고 안 빠지고가 아니라 물론 그래요. 실적 좋게 발표하고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졌다가 그런 회사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거나 이래서 빠진 다음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들이 안 먹히면 그 회사는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근데 키포인트가 먹히거나 아니면 키포인트가 다른 좋은 걸로 바뀌거나 이러면 그 회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투자 가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바로 이거예요, 영업무역. 어려우세요? 어려우나마나 이제 뭐 어디 뭐 분양가로 오면 그냥 팔아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업무역 48,000원, 5만 원인데요. 요거는 좀 더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 오면은요. 이건 그냥 현금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화. 예. 요 근처에서 그냥 현금화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근데 뭐 주가는 그렇게 막 어려운 주가 매수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에도 34,800원, 3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동서 비중은 너무 많으세요. 60%까지 태우긴 조금 위험해요. 예. 물론 내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60%까지 태운 건 아니고요. 저는 딱 한 20%만 태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20%만. 그리고 올라오면 좀 이제 올라오면 그러면 좀 줄여야죠. 예, 한 20%만 하시고 40%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을 갑니다. 좀 멀리 가죠? 창원에 컨벤션 센터 602호에서 오후 2시 반입니다. 2시 반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참고하셔서 오실 분들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 많이 이제 전자칠판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시킬 때는 또 전화가 좀 들어와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듣는다는 소리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는 전화하셔서 통화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이렇게 설명 한 번씩 그래도 자기 포트나 자기 종목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남의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남의 포트에서 귀동냥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꼭 필요한 거, 그분 상황을 보고 되도록이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오히려 그게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바로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일부 스피드 상담이죠.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 매수가가 4,500원이네요. 20%인데요. 4,520원. 지금 보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놈들보다 그렇게 뭐 특별히 강하거나 그랬진 않았죠. 그리고 아직 모습도 그렇게 차트 모습도 뭐 망가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요건 손절 라인은 잡을게요. 요건 한 3,400원, 3,500원, 종가로 3,500원을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좀 쳐주시기 바라고요. 위로 올라오더라도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 스맥. 수맥이 좋아야죠. 그래요. 스맥. 4,500원 30%인데 일단 스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계속 이렇게 잠잠히 움직이는 종목 같은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확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인데 이거는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는 비중을요. 한 10%나 15%만 갖고요. 나머지는 현금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절대 안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차피 뭐 주포도 아니고 그죠? 이게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종목.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18,800원, 19,000원 50%인데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버텨줬어요. 실은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ENF 테크놀로지 진짜 힘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14,000원, 종가로 14,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14,000원이 깨지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현금화를 하십시오. 일단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워낙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받고 치고 나가야 될 때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럼 수급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되네요. 다음 종목. 동성코퍼레이션. 오랜만에 보네. 동성코퍼레이션입니다. 동성코퍼레이션 같은 게 7,200원 30%인데요.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와 있어요. 워낙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주춤 하고 있는데, 일단 동성코퍼레이션은 만약에 요번에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요번에 만약에 한 6,500원 근처까지 이 정도 근처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되밀리면서 요 저점 깨잖아요. 그러면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저점을 깨면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손절매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안 하고 버티셨다가는 조금 매물 맞을 겁니다. 다음 종목이요. 아주 무거운 놈이 하나 나왔네요. LG전자. 아이고.
예, LG전자인데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LG전자가 뭐 급격하게 44,020%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요 가격이면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근데 아마 LG전자는 이제 곧 좀 더 올라오면 엄청난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LG전자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LG전자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자동차 사업, 전기차 사업부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사업부가 지금 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성장 방향은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것 때문에 올라는 오거든요. 근데 실은 그 부분이 아직 굉장히 미미하긴 해요. 그래도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성장의 방향은 지금 제대로 방향타를 제대로 잡은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돼주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좀 더 올라오면 매물을 좀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 근처에서는 이제 좀 더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YG엔터입니다. 누가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SM은 잘 가는데 YG는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YG 그런 이유. 일단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번에 뭐 1번에서 물론 성공을 하고 했지만 그 차이 같아요. 1등과 2등 차이 같아요. 1등과 2등 차이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국 이제 겨울에 들어갈수록 일본에서 큰 공연들을 시작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M 같은 경우에 아레나급 일본 5만 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가는 그 아레나급이죠. 그 아레나급을 가장 많은 이 가수들이나 엔터테이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SM입니다. 근데 YG도 물론 갖고 있어요. 근데 SM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에 하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1등이 좀 더 그동안은 YG와 SM이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좀 차별화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1등과 2등의 차이. 왜? 시장에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다 사기 버거운 거예요. 왜?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레나급. 그래서 지금 벌써 성공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회사한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충분하니까 두 회사한테 다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돈이 딸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를 하자면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같고 그러면 1등을 거의 투자하겠다. 이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8,000원 40%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매수가 근처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볼게요. 다음 종목이요. 예, SO일입니다. SO일, SO일 같은 경우에 30% 5만 원인데요. 예, 일단 계속 이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름값은 당분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닥은 모면하지만 상승 기조까지는 아닐 거예요. 내년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막 확 밀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주가가 확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유주는 어차피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봉으로만 보셔도 아직도 뭐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5만 원인데 30%인데 글쎄요. 홀딩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비중은 조금 한 10%는 줄여놓으시지 3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0%만 가져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만 조정했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한 종목 더 되나요? 아, 여기까지. 예, 삼양홀딩스요. 예. 삼양홀딩스인데요.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20% 13만 7천원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계속 워낙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강한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에서 치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한 애들은 치고 올리는데 치고 못 올렸거든요. 급등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부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이제 전자칠판 쓰니까 저도 더 마음이 편하네요. 여러분들한테 할 말들 막 이렇게 더 가리킬 수 있어서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일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